6월 22일 2대12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이 결국은 무산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제3에 대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MB 정부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제3의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에 위탁을 해서 사업성 평가를 했는데요. 어제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밀양과 가덕도에 2개의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에 최대 6조에서 10조 원이 들지만 7개 항목에서 가장 가중치를 둔 결과 818점에서 832점을 받은 김해공항 리모델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가덕도와 밀양의 점수는 600점대였습니다. 핀피족이라는 말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요. Please in my front yard.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PK와 TK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지방재정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한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유치전이 과열양상으로 갔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를 놓고 영국의 국민투표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극명한 세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국의 모습입니다. 동아일보 전승훈 특파원이 얘기한 내용인데요. 발코니 현수막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각의 집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리브, 리메인, 잔류와 탈퇴를 얘기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요. 50대 이상에서 반대 의견이, EU 탈퇴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EU 규제가 많다 보니까 내심 난민에 대한 그런 우려감, 결국은 노후의 연금 고갈 문제로 연결이 되지 않느냐는 거고요. 20대는 잔류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18일에 실시한 유고부의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24세의 86%가 EU 잔류를 희망했고요. 65세 이상 72%는 EU 탈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기류는 일단 EU 잔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영 베컴과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졸링도 잔류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일 ORB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잔류가 53%, 탈퇴가 4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날 조지 소로스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에는 재앙적인 환율의 평가절하, 파운드화의 평가절하가 있을 것이다고 경고를 했고요. 어젯밤에 옐런 미 연준 의장도 EU 탈퇴가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중국 텐센트 소식입니다. 10조 원을 들여서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한 클래시 오브 클랜 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가 핀란드 게임 개발사인 슈퍼셀을 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슈퍼셀 지분 73%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텐센트는 이미 2011년도에 PC방 게임으로 유명한 리그 오브 레전 게임을 보유한 라이엇 게임을 인수한 바 있는데요. 텐센트는 명실상부하게 온 오프라인 글로벌 게임 강자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서 소프트뱅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아로라 소프트뱅크 사장이 손정 회장의 후임으로 거론이 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사임했습니다. 고문직으로 물러났는데, 아마도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지속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5번째 미사일 발사를 해서 실패를 했고 6번째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제 6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된 건데, 무스단 미사일은 3,500에서 4,000km 사정거리에 있기 때문에 괌까지 공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그 세계적으로 어려운 뱀장어 양식에 우리나라가 세계 2번째로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이 36년에 걸쳐서 그 양식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5분의 1 정도의 8년 만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그 우리가 뱀장어 치어를 그 양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양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장어덮밥을 먹고 우리나라는 그 장어구이가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뱀장어는 그 갯장어나 붕장어와 달리 유일하게 바다에서 태어나서 강으로 올라가 생활하는 흔히 민물장어라고 불리는 어종인데요. 국내에서는 풍천장어가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어종입니다. 2020년부터 뱀장어가 대량 생산되면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식탁이 한층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0.03%는 건강한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측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이 조사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5.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분양권 투기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포 재건축발 분양가 인상 경쟁이 투기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일부 매체에서는 개포동의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대 곧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분양권 변칙 전매, 다운계약 등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 부산 등에서 떴다방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6월 22일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